안녕하세요. 교육은 마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목현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 학생들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학생들과 소통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면에서 좋은 점들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학생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학생들과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학생들에게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우리 학급에서 생각했을 때 학급의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학급의 어떤 규칙들을 선생님이 정했을 경우에 학생들은 선생님이 시키는 것을 그대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규칙을 만들게 되면은 그 책임감이 학생들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킨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너희들이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오히려 학생들이 더 이렇게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규칙이기 때문에 더 잘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급의 어떤 그런 규칙들을 잘 지키고 또 그런 것들이 학급을 잘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보면은 훨씬 더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특히 이제 학교 공간을 요즘에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공간에 있어서 우리가 교실에서 어떤 학교 공간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실 공간을 만들 때도 학생들에게 만드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참여를 시키고 소통을 하고 또 교실에 어떤 문제점이나 또 어떤 교실이 있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본 다음에 학생들과 교실 공간을 만들게 되면 학생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있는 인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드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학급의 어떤 그런 교실 공간을 만들게 되고 또 그 교실 공간을 만들고 나서 어떤 그것을 활용하는 규칙들은 학생들에게 어떤 기회를 줘서 학생들이 어떻게 이 규칙을 지켰으면 좋겠냐라는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학생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문제를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학생들이 학급 규칙을 잘 지켜갈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하는 모든 것들을 학생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또 학생들과 소통하는 그 자체만으로서도 학생들은 엄청난 변화를 나타내는데, 특히 이 소극적인 학생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화되고 또 자신들의 의견을 이렇게 많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주도적이 되고 학생들이 이 학급에 있어서 진짜 주인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떤 그런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도 봤을 때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학생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또 학생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단원에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학생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어떤 내용들에 훨씬 더 관심이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을 더 중심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이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지, 또 어떤 장소나 이런 것들을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를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학생들과 소통하는 그런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단원 말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단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 목록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학생들이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또 학생들이 스스로 단원과 관련된 그런 주제를 정해 가지고 단원 말에 1시간을 평가 과정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그 과정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맨 마지막 시간에 일종의 프레젠테이션 시간에 발표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그 그동안에 했던 그런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과 같이 학생들이 어떤 점에서 흥미가 있는지, 어떤 점에서 좀 더 잘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다룬 말미에 학생들이 그 여러 가지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방법이나 또 이런 걸 통해서 그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를 하게 한다면, 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공부를 그냥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고, 또 수업 외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평상시에서도 그와 관련 것들을 이렇게 늘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고민을 해보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런 발표의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그런 관점에서 그 공부한 내용들을 서로 나눌 수가 있고, 공유할 수가 있고, 또 좀 더 확산시킬 수가 있고, 좀 더 발전시킬 수가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그런 그 좋은 그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학생들과 단원 말에 이렇게 학생들과 소통을 해서 그 단원에 관련된 주제를 정해가지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학생들이 그냥 교과서에 있는 것을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만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내 공부라는 것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발휘하게 되고, 학습에 있어서도 책임감을 더 훨씬 더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자기가 그동안에는 왜 이걸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지도 않고 잘 몰랐었는데, 이런 과정을,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내가 어떤 면에서 이 공부를 잘하는가, 또 어떤 면에서 내가 부족한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어떤 학습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 수업에 있어서도 모든 것들을 학생들과 소통을 하는 것을 어떤 그 법에 반드시 교사들이 지켜야 될 그런 어떤 법에 준하는 그런 명령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면은 학습을 임하는 그런 태도가 적극적으로 되고, 또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학생들의 어떤 배움이 훨씬 더 향상이 돼서 진짜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어떤 배움의 길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생활적인 측면에 있어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어떤 주체적이나 어떤 책임감, 또 이런 것들을 길러갈 수 있겠지만, 또 수업에 있어서도 어떤 그런 이런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주도적인 자기들도 학습 능력, 또는 협동적인 학습 능력, 팀업,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또 창의적인 능력, 인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가르칠 수가 있어서 학생들에게 우리가 2015 교육과정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미래 핵심 역량들을 이렇게 어떻게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는데, 이런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서도 학생들은 그런 역량들을 그 과정을 통해서 길러진다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또한 학생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길러지는 것이 이 주인의식인데요.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말은 우리가 하지만, 실제적으로 생활에 있어서나 학습에 있어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거의 없습니다. 생활이나 학습에 있어서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학교가 바로 학생이 주인이 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법이기도 하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주인의식과 함께 책임의식을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식을 길러지게 되면 당연히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 내가 이걸 내가 완수해야 된다라는 어떤 자연스럽게 책임감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성인으로서 나갔을 때도 사회에서 주인의식을 발휘하고 책임의식을 발휘를 하면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그런 민주시민으로서의 그런 그 교육을 우리가 학생들에게 길러줄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그런 기획들을 소통하는 과정에 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학교를 행사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어떤 자치적인 측면에서 소통하는 과정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정규 학생의
같은 경우에 어떤 선거 공약으로서 학생들이 내민 그런 그 공약사항이 있을 텐데, 그런 공약사항들을 학생들이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실천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 학생들이 정말 필요한 그런 그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역량들을 길러가게 되는데, 자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반드시 학생들과 소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안내를 해줘야 되는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소통의 과정을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능력을 발휘를 하고 더 많은 성장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길러져야 될 핵심적인 역량을 수업을 통해서도 길러줄 수가 있고 생활에서 길러주지만 학교 행사의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어떤 그 자치적인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또 이런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능력들을 길러간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정말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는 학교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